안녕하세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상입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10월 1일 어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죠. 크게 내용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유예했고요. 또 하나는 대출을 규제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몇 가지 요건이 있죠. 기본 요건은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해야 하며 추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죠. 추가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전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2배를 초과한 지역, 또 하나는 직전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작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 이건 뭐 다 해당되겠죠. 요즘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유예한 것이 뭐냐면 관리 처분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유예하겠다. 언제까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면은요, 첫 번째로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될까요? 뭐 시행령이니까 국회 법이 통과 안 돼도 되겠죠. 두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 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했을 때 바로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겠다. 이게 이번에 10월 1일 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줄 몇 개 안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서울만 해도 상당히 많은 단지가 지금 이게 해당이 됩니다. 왜 정부에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엔 공급 부족에 대한 계속 우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전체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아니라 핀셋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핀셋 적용. 어떻게? 동단위 핀셋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 군구 단위로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12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 일반 분양 예정 물건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된 지역을 우선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지금 이제 후분양제로 돌아선 단지가 몇 개 있죠. 예. 두 번째로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경우 검토 지역에 포함을 시키겠다. 분양가 상한제에.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에 공급 이축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핀셋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대책을 보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뭐 한편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 정책이 예측 가능하지 않는 정책을 계속 이렇게 남발한다면 국민들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요. 하남지구, 하남에 있는 가밀지구인가 하남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는 그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에요. 왕숙지구라든지 뭐 이런 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좀 싸서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남지구는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에 이미 하남 미사에서 밀려 나온 사람들이 그쪽에 공장, 사무실, 뭐 사업 이런 걸 많이 지어놨거든요. 그 전부 다 수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용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공시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볼 거예요. 정부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적정 가격에 수용하겠다. 적정 가격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는 정책을 계속 이렇게 내용 보낸다는 거, 이거 너무나 아마추어 아니에요? 국가가 할 일일까요? 지금 미국 트럼프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막 자기 맘대로 트럼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장관도 막 그냥 트위터에서 잘라버리고. 이게 뭔 제도가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좀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정책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이번에 들어갔죠. 대출 규제. 뭐냐면 법인과 신탁까지 대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또 주택매매사업자에게도 LTV 40%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의무로 양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냈다든지 주택매매사업자를 낸 사람들에게는 사업자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적용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자, 최근에 이제 법인 사업자를 많이 냈죠. 사람들이 틈새 시장으로 공략한 게 법인 사업자인데 이것도 LTV 40%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대출도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신탁대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40%,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60%를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대출 규제가 막히면 상당히 투자에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까요? 결국은 현금 부자들만 할 것 같아요. 현금 부자들. 무주택자들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 사람들이, 이분들이 집을 실거주로 바로 살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돼서 정부 정책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값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 입장에서 집값이 떨어진다면 집 사겠습니까? 아무튼 두고 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 대출도 공적 보증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가주택 시가 9억을 초과한 집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를 살 경우, 그러니까 집을 좀 이제 보유하고 있고 뭐 아이 학교나 직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1주택자잖아요. 1주택자.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전세를 살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전세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편법이 많이 횡행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10월 1일, 10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누차 이해 경것 중에 하나가 서울 입성 빨리 해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규제가 지금 들어와 버렸네요. 규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귀를 더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적폐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는요, 이렇게 어떻게든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